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의 기사에 대한 소고와 그리고 해외의 좋은 소식 두 가지를 언급해 드리고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저는 리딩자가 아니고 함께 연구하고 하는 동반자입니다. 어제 저녁 토요일 저녁에 어느 구독자분께서 중앙일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연구해보고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사의 내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HLB에 대한, 최근에 검찰은 옵티머스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죠. 우선은 HLB에 대해서 진양군 회장에 대해서 과거 이력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시 언급드린다면 진양군 회장은 과거 은행에서 여신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프집도 망해먹고 2004년부터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2004년부터 기업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세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2008년도에 HLB를 M&A 하게 되고 그 당시 현재도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작은 부분이지만요. HLB는 해운업, 구명정에 대한 관련 업무를 또한 같이 하고 있죠. 진양근 회장은 탁월한 M&A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셀을 인수해서 우량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매각하고 에너지 솔루션을 또 M&A 시켜서 HLB 생명과학이라는 우수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또 얼마 전에는 윈드윈 네트워크를 HLB 파워로서 또 우량 회사로 탈바꿈시키는 대단한 재평가 받아야 될 회장이라고 제가 6월 영상에서 7월 정도인가요? 그때부터의 영상을 제가 과거 2012년 정도부터를 진 회장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고 영상과 간간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헤덕 파워웨이죠. 이 회사는 2009년도에 코스닥에 당당하게 입성을 할 회사이죠. 선박용 방향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통해 가지고 2009년 2010년도 정도에 대단한 이슈가 된 회사입니다. 그러나 해운업에 이 회사는 헤덕 파워웨이는 현대중공업에 납품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 2010년이 지나면서 해운업, 조선업이 하락을 맞게 되죠. 2010년도에는 그 잘 나가던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서게도 됩니다. 그리고 헤더 파워웨이는 2017년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제 생각이지만은 HLB의 진양군 회장은 또 이 헤더 파워웨이를 현재 M&A를 진행하고 있었죠. 선박 그리고 조선 기자재 부분에 우량 회사로 또 한번 과거처럼 탈바꿈 시키려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현재 검찰은 중앙일보 강광우 기자의 29일 날 22시에 나온 기사이고요. 제목은 어마어마하게 소름 끼칩니다. 조폭 살인까지 일어난 M&A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김재현의 연루를 캔다라는 제목하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맨 마지막 줄에 이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헤더 파웨이의 인수를 추진했던 HLB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죠. 어느 정도는요. 왜냐면은 HLB에서 헤더 파웨이를 인수하려고 했었으니까 또 연관성이 있는다.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조금 열성적인 주주분들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양건 HLB 회장은 총 40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잠시 드려보면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좀 꺾여졌다. 과거에 M&A 시켜서 우량 회사를 탈바꿈하고자 헤더 파웨이도 아마도 HLB에서는 선박이나 조선 부분에서 우량 회사를 좀 더 또다시 인수 M&A를 하고자 했었겠죠. 국공채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은 잘못 투자했다. 따라서 저는 HLB의 진양건 회장은 이번만큼은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숙이 관여한 것보다는 좀 더 선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이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죠. 나쁜 의도로 관여했다기보다는 좋은 의도로 다시 한번 우량회사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것이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았나. 즉 대단히 피해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그냥 검찰에서 M&A를 하고자 했으니까 하나의 과정상으로 조사 차원의 이야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 문제를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요. 진양건 회장은 그리고 HLB는 절대적인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일에는 HLB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리보세라닙이 또 이스라엘에서도 위암발기 환자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이 승인을 획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고 국내에서도 다수의 환자에 투여하고 있다. HL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표준 치료에 실패한 위암발기 환자들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HLB는 30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스라엘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이 리보세라닙의 치료 목적 사용을 특별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식약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아직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위암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이 사용되고 있고 연구자 주도와 회사 주도로 신청한 리보세라닙의 치료 목적 사용이 잇따라 승인됐기 때문입니다. 7월에는 서울 아산병원이 개별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얻었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10월 21일에 HLB 생명과학이 2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HLB 관계자는 작년 위암 임상 중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의 임상의들이 리보세라닙을 복용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적은 경구용 제제로 평가받은 바 있어 위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NDA 준비에도 연내한다라고 그랬죠.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왔고 중앙일보 기사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조사 차원의 일환이고 또 하나는
HLB나 진양근 회장은 절대적인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냉정하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나친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의 HLB의 주가의 모습과 그 주가의 위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총 막판에 유럽의 확진자가 하루에 전 세계가 50만 명, 미국은 하루 1일 9만 1000명의 확진자로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나스닥과 선물이 하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하던 모습의 HLB의 모습이 3.5%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9만원 정도의 지지선은 안정이 되고요. 이 약재의 소식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기업의 문제, HLB의 문제에는 리보세라림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회사의 그러한 모습, 얼마 있으면 11월 10일부터가 미국에서의 면역 항암 학회에서 학회가 열리죠. 이뮤노믹의 자회사의 좋은 어떤 의미의 내용도 기대해 볼 만도 하고요. 어쨌건 HLB에는 전혀 기업의 문제는 없고 수급의 상황 정도만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하락하면서 프로그램은 3만 주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서 수급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과 그 다음에 기관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난 금요일에만 좀 매도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모습은 600만 주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신용시장 2.21%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차 잔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는 현재 다시금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막히는 바람에 29일과 30일은 다시 대차가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수조사를 일부 진행한다라고 밝혀봤고요. 의심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상황은 대차와 상환이 17만 주에 나왔고요. 다음 주 그리고 11월 내내 여기 대차와 그리고 상환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자는 87만 주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고스란히 차입을 또 외국인이 했습니다. 최근 5일간의 국내의 모습은 5만 2천 주 정도로 소폭이고요. 외국인들이 대차에 최근 5일간은 관여했다. 87만 주를 대여하고 85만 4천 주를 차입해 주거니 받거니 한 모습이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이 마무리 지었으니까 10월 월봉의 모습도 차트가 대신증권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그렇게 되면 키움으로 한번 가서 월봉을 보겠습니다. HLB의 10월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이 지난 8월, 9월은 월봉의 양봉의 모습을 보였죠. SMO에서의 좋은 모습으로 나와서 기대감으로 13만원대까지 갔다가 10월봉에는 대단히 거래량이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 10월봉의 거래량이 적은 것을 많은 주주분들께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천개발자의 제3자 유상증자 그런 납입일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고요. 따라서 거래량의 주가는 92,000원, 9만원 초반에 있지만 10월 한 달 동안에 거래량은 대단히 줄었다는 것은 주주분들이 많은 매매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시장의 수급 상황으로만 잠시 주가는 91,000원대에 향하고 10만원 아래에 있다. 저는 이와 같이 해석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자회사나 현재의 모습의 HLB의 진행 상황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은 이와 같은 저의 설명은 합리적이다.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다라고 자칭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한 주예요. 이제 다시금 11월이 시작됩니다. 연말에는 여러 가지 학회들이 바이오 제약 섹터에 많이 있죠. 그럼에도 또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도 주가에는 많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좋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정이 되고 리보서라닙, HLB의 주가 상승, 여러 가지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발돋움 시작이라고 보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한 주 동안 힘든 장 수고 많으셨고 또다시 11월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에서 본업에 충실하면서 리보세라닙 주주로서 잘 지켜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일요일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